배 대표님, 예.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든 8월 중순, 뭐 하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달에는 전당대회가 열려서 자기 지도체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본인도 혁신위원장 맡아갖고 2달은 해야 하는데 전대 나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뭐 포기 비슷한 발언을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와중에 김문수가 또 탁 나타났네요.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사실상 출마 선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전대 전망이나 뭐 이렇게 출마할 사람들이 지금 다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건지요? 250%죠.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우리 시간에 그랬잖아요. 뭐 더 설명 드려야 될 게 있네. 아니 본인은 지난번 그랬잖아요. 자기를 전당대회 나가라 하는 사람은 나를 쓰레기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 그러면 그 김문수가 쓰레기입니까? 아이, 말은 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도 이 국민이면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거짓말 하는 사람을 대표로 모시겠다 이건가요? 저 친윤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다 TK 사람 아닙니까? 송원석이나 김문수나. 송원석도 김문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국민의힘 관련해서 뭐 이게 옳고 그러고 이게 뭐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냥 안 나가겠다고 한 소리는 정말 나갈 테니까 지금 너무 설레발 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한 250% 제가 보기에는 출마할 것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친윤들이 똘똘 뭉쳐서 그래야 이제 기득권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김문수 당대표가 돼야 공천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등장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위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등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정치는 지금 무슨 당위를 따지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러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욕망과 욕구의 이 정치판이 된 거죠. 그러면 옆에서 지금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는 100%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나가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거예요. 옆에 주변에 채권들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맥히지가 않아. 두 번째는 뭐냐면 팬덤이 위드훈이 아닙니까? 예, 위드훈이는 다 나가라고 그래요. 다 나가라고 난리예요. 그렇겠죠. 그쪽에서는. 팬덤을 무시 못합니다. 팬덤을 한 두세 번 이 팬덤의 요구를 꺾어버리면 이 나라에 빠져나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안 나간다는 얘기가 강력하게 친한계에서 나오면서 지지율도 지금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나가나? 그럼 내가 뭐 거기 열심히 쫓아다니나? 그런 거 아닌가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팬덤들을 생각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김문수, 한동훈 전 대표의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되면 제일 웃고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이 정부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더 무너져 주네. 왜? 서로 싸우고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김문수, 한동훈,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니 어쩌니 찬성판이 반대판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국정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내란 특검 이야기 막 몰아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컨벤션 효과라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데 싸움판 벌어진 거 보면서 지금 TK도 그렇고 70대 이상도 그렇고 아유 참. 그나마 남아있는 한 30-40% TK나 70대 지지율도 이제 아예 그냥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김문수, 한동훈을 불러야 돼요. 같이 만나야 돼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해야 되는 다른 혁신 필요 없습니다. 혁신 뭐 운운해서 안을 내더라도 그거 하나도 먹히지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어떤 정당이 될 건가. 3명이 만나서 그래도 제일 지금 지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겠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누가 리더가 되더라도 이걸 서로 정말 까기 하는 뒷담화 까기가 아니라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되는 대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되는 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똘똘 뭉치겠다. 이 맹세 서약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거 없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당대회가 되니까 안철수의 역할은 단 하나예요.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뭐 김문수는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은 250%라고 했나요? 네. 저는 뭐 300%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송은석 만나고 나와가지고는 저도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아직 전혀 할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다. 아니 본인이 위치에 안 있으면 누가 위치에 있습니까? 김재원이가 나가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설레발치기라니까요. 네. 그게 뭐. 정광훈 목사가 당신 나가 그래야 하나요? 어쨌든 뭐 나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 딱 부러지게 얘기한 것은 있네요. 경북지사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그거 나가라 한다는 것이 나가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전대에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을 아주 그냥 콕 집어서 맹폭격이었죠. 맹폭을 했네요. 그게 뭐겠습니까? 다 이 나간다니까요.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선 끝나기 전부터 주범은 이재명인데 왜 종범만 이화영이만 그거 들어 앉아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참 이렇게 욕심만 많고 뻔뻔한 사람들이 당 대표를 맡은들 무슨 혁신이 될 것이며 무슨 희망과 기대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가타부타 말은 없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의 멘토인 김종인은 이 사람은 멘토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전 국민의 멘토죠. 한 대표가 얼마 전에 찾아갔잖아요. 예. 그런데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나서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한 대표 싫어. 뭐 그런 조언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두훈이라든가 또 친한계 일부에서도 그렇고 지도자라는 것은 어려운 때 나서야 하고 지금 국민의힘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에 누가 있느냐. 그런 어려운 거 정말 정치공학을 빼버리고 내가 가서 뭐 총알을 맞든 화살을 맞든 맞겠다는 그런 각오 결심을 보여야 결단을 해야 그게 지도자 아니냐. 그래야 지더라도 이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한 게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 뻥 비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보수는 원할 거예요.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은 분명히 달라. 이거는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 또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도 그건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더 넓게, 중도까지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결기를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줘야죠. 그게 정치력이에요. 뭐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고, 자치단체장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은 없죠. 하지만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그 단호한 길을 설사 내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은 당장 어떨지 몰라도 지금 뭐 나이도 젊잖아요. 어느 순간 YS처럼 따라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아 정말 저 사람이 지도자다. 그 지도자의 모습, 그 모습을 한동훈 전 대표가 라방도 필요합니다. 근데 라디오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고영신, 배종찬 뭐 이런 사람들이 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력을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라방도 중요하지만 좀 민심 속으로 파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생 대장정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좀 힘든 일을 좀 자기의 뭐 여러 가지 지식 자랑하는 것도 그것도 또 뭐 자기 지지층을 넓히는 일환이기는 하지만
정말 민심 속으로 파고들어서 저 사람이 정말 개혁하려고 자기 온몸을 투신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친윤 최대 외곽 조직인 세미준 그 뭐 이영순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막강한 영향력 그 사람도 만나서 서로 의기투합을 좀 했다고 그러네요. 그 이영수 회장이 한 얘기가 있네요. 지난달에 만났는데 괴물이라고 하더니 괴물이 아니더라. 뭐 배신자 뭐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똑똑한 분이고 자기가 출마를 권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준석 의원 이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경쟁의식을 가졌나? 부정적이죠. 100% 출마를 할 것이다. 상습 출마꾼이라고도 하는데 어물전압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 아니냐. 그러니까 참사에 방앗간 지나가겠느냐. 그냥 뭐 장만 벌어지면은 출마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격하하면서 출마를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나무 여사라고. 네. 어쨌든 KSOI가 이번 주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21.3%, 한동훈이 11.1, 안철수 10.1. 뭐 이렇게 나왔네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네, 전당대회에서 자기 당대표가 누가 좋으느냐.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46.7, 한동훈 18.1이에요. 나경원 10.2.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전대 룰은 8대2 아닙니까? 당신 8, 민심 2.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거기서 형편없이 깨져버리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예요. 일각에서 뭐 일부 유튜브에서 보니까 배종찬 배추도사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힘든 이유, 그걸 이야기했다고 해서 뭐 어떤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를 무슨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저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냉정하게 지지층들이야 내가 지지하는 한동훈이 나가면 무조건 당선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냉정해요. 누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김문수 좋아? 무슨 한동훈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는 당선 가능성도 현재 상황대로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열세잖아요. 3분의 1. 열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정치 생명을 건 싸움판을 벌여야 될 것이 내년 지방선거인데 내년 지방선거 쉽겠어요? 근데 쉬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참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고 박사님 말씀대로 참패하면은 지금 친윤은 가뜩이나 한동훈 제거를 하고 싶은데 봐라 니 때문에 완전히 지방선거 깡거리 그냥 말아먹었지 않냐. 너 모든 거 책임지고 정계 은퇴하라 이 소리 나올 거예요. 총선도 말아먹더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당대표하는 기간 내내 여야 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게 속하지도 않으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이걸 다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예요. 대표죠. 한동훈 대표가 되면 별로 얻을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별로 얻을 거 없는 그래서 당선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당선조차 쉽지 않은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심사숙고를 할 필요도 아니 나도 지지층이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떤 연예인 매일매일 보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연예인도 이른바 노쇠화 현상이 오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거죠. 피로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가깝다라고 하는 신지호 같은 경우에는 신지호 전 의원도 상당히 전략가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별로 쉽지가 않다. 전당대. 어떻게 보면 결사 반대파죠. 그렇죠. 당대표가 돼서. 아니 근데 정치는 현실인데. 현실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 말씀이 이거죠. 그래도 당대표에 나가겠다 그러면 저는 정말 달라진 한동훈을 한번 보여라 이거죠. 그래서 설사
설사 승패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정말 한동훈은 매일매일 달라지는구나. 한동훈이야말로 이제는 좀 정치인으로 보인다. 저는 그 각오를 한다면 정말 내가 4년 뒤에 우뚝 설 수 있고 10년 뒤에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자기의 정말 소명이 있다 그러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뭐 전대 스케줄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으니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라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외에도 제가 얼핏 듣기에는 장동혁 네. 이런 분들이 다크호스로 깜짝 출마를 해가지고 한번 바람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장동혁이 생각하는 것은 차세대를 노린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는 대선급 후보들은 다 무너졌어요. 뭐 한동훈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연령상이라는 걸 따져서 장동혁 의원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청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87년제 직선제 개헌 이후에 충청권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 장동혁 정도면 장동혁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것이고 또 되든 안 되든 떠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무슨 충남지사 이렇게 출마할 건 아닐 수 있어도 존재감이 생기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더 판이 안 좋다는 게 한동훈, 장동혁 사이 안 좋아요. 원래는 한동훈계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그랬죠. 그딱 배반하고 그렇죠. 친윤 쪽으로 붙어버렸잖아요. 여하튼 지금 현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김무수에다 장동혁까지 있어봐요. 그럼 판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판으로 만약에 친윤의 지원을 받아서 김문수 당대표가 된다 한들 국민의힘이 살아나겠느냐 회생하겠느냐 저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